안녕하세요. 산업공학개론 최성희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인간 심리학 첫 번째 시간으로 동기부여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표적인 동기 이론으로 메슬로우 욕구 5단계 이론, 허즈버그 2요인 이론, 맥그리거의 XY 이론,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기대 이론, 공정성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인적 자원 관리를 위한 인간 심리학 두 번째 시간으로 리더십 이론, 갈등 이론,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 이론의 핵심은 리더와 관리자를 구분하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주어진 업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주어진 시간 내에 주어진 수준으로 완수하면 성공적인 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더는 성공적인 관리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조직원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관리자가 기존의 관습과 방식을 잘 지키면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면 리더는 변화의 흐름을 읽는 통찰력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토대로 조직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리더는 당연히 성공적인 관리자이지만 성공적인 관리자라고 해서 곧 바람직한 리더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주어진 일을 잘 관리하지만 부하 직원들의 존경도 받지 못하고 조직의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는 관리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존경받는 리더에 관한 조사에서 항상 가장 먼저 나오는 덕목은 윤리의식입니다. 능력과 지도력에 앞서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만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리더로서 갖춰야 할 자질로는 업무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경영자로서의 관리적 관점, 한 조직을 다스리는 최고 책임자로서의 사회적 관점, 다양한 조직원들의 생각과 행동을 조화시키는 조정자로서의 조직 행위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리더십 이론을 정리하면 크게 리더의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는 특성 이론, 리더와 구성원 간의 행위를 분석하는 행위 이론, 리더의 행위와 상황적 특성을 중시하는 상황 이론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차례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특성 이론으로 가장 초기에 리더십 이론의 주류를 이루었던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모든 성공적인 리더는 보통 사람과 달리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특성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 특성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예를 들어 성공적인 리더들의 신체적 특징, 키라든지 연령, 체중, 용모, 지능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거나 성격적인 특징, 성취욕이라든지 독립성, 사교성 등이 어떠했는지, 또 사회적 특징으로는 학력, 지방 배경, 그리고 출신 지역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론은 리더의 특성과 조직의 유효성 간에 어느 정도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실증 분석의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많아서 일반화시키기 어렵고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변화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행위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 이론은 초기의 특성 이론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즉, 모든 성공적인 리더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특성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성공적인 리더는 몇 가지의 행위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론의 목표는 가장 바람직한 리더의 유형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데 있는데요. 그렇다면 리더를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떤 유형으로 나눌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행위 이론에서 나누는 기준은 인간 중심 차원과 과정 중심 차원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즉 사람을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보는 차원과 얼마나 일을 중시하는가를 보는 차원으로 나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차원의 상대적 중요도를 높다, 낮다로 구분하여 매트릭스 안에 여러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이 두 차원으로 인간관계 행동과 과업주도 행동 이렇게 나누고 이 크게 컨트리 클럽 유형, 이상형, 과업형, 무능형, 이 중간형 이렇게